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통령께서 석방이 돼서 우선 건강검진을 하고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건강 상태를 보고 적절한 시간에 찾아뵐 계획입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갖고 즉시 항고를 한다 그런다면은 검찰은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나왔죠. 많은 분들이 법원이 언젠가는 결정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오늘 오후에 결정이 전격적으로 나오면서 글쎄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쪽도 있고요. 아, 이거 뭔가 법원이 좀 판단을 했구나 라면서 약간 반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세 분 모셨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정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법원이 결정을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를 한 거죠. 구속을 취소해달라. 그거에 대해서 인용 결정. 그러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이유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요. 구속 기간에서 뭐가 그동안 이렇게 멈추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무슨 구속 적부심, 체포 적부심 이런 뭔가 좀 더 따져보는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제외하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으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반면에 검찰은 구속 기간 그때 빠지는 시간을 시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날로 계산하는 겁니다. 날로. 그러니까 구속 기간은 1월 27일 자정까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때 논란이 됐었냐면은 검찰에서 그러니까 기소를 26일에 했잖아요. 6일에. 근데 오늘 법원 판단은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오늘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구속기한이 1월 26일 오전 9시경으로 끝났다. 근데 그 이후에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속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서정민 변호사. 일단 정리 좀 해보시죠. 이게 사실은 시간으로 따져야 되냐, 날로 따져야 되냐, 그동안 대립했는데 지금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형사소송법 규정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구속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라는 표현 때문에 결국 이런 논란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기간을 날짜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시간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라는 것은 날짜, 그러니까 수사 기록이 오늘 접수가 돼서 내일 오전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틀을 빼야 된다. 그래서 이틀만큼 연장이 된다라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실제로 걸린 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한다면 이틀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을 빼고 그만큼만 연장이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결국 이 해당 규정을 상당히 엄밀하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애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라든가 혹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봤을 때 결국에 이 기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소요된 그 기록이 머물렀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결국 윤 대통령의 그 원래 구속 만료 예정일은 1월 24일 자정이었는데 이 서류가 법원에 머무른 시간은 33시간 7분이다. 그렇다면은 이 기간을 시간을 더하면은 결국에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가 구속 기간이었다. 그런데 실제 검찰의 공소 제기는 그때를 지난 같은 날 18시 52분에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미 석방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 구속이 취소돼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게 날을 기준으로 빼야 되냐, 시간을 그대로 빼야 돼 이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법원에 판다면 구속 기간 끝났는데 그 다음에 구속 기도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구속 안 된다. 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이거는 가정을 해요. 설사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사과정 적법성 의문여지 해소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공수처 검찰 독립기관 기관임에도 뭐 신병 인치 절차 이런 거 제대로 절차 안 지켰다. 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이거 내란죄 수사하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거 중간에 인지해서 뭐 내란죄까지 수사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검찰은 뭐 절차 이런 거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한 건데 왜 문제 삼습니까? 약간 이런 건데 오늘 이 법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인정했거든요. 이게 재판부가 오늘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뭐 제가 이 설명 자료를 봤을 때 윤 대통령 주장 자체를 그대로 인정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설시를 합니다. 간단하게는 공수처의 그런 수사권 문제 그리고 이 구속 과정에서 이 근거 규정 없이 검찰과 이 구속 기간을 나누었고 또 인치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주장했다라는 것을 일단은 설시를 하는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뭐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법상 규정 자체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 또 관련해서는 뭐 대법원의 그런 판단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그렇다면은 현재 구속 상태를 취소를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 점을 다투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일단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덧붙인 걸로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이 어쨌든 다뤄지지 않고 이후에 구속 상태가 쭉 이어지다가 뭐 상급심에서 이 부분이 혹시 파기가 된다 혹은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혼란까지도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재판부의 설명자를 여기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맨 뒤에 그래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 앞서서는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판단하면서 오늘 이거 구속 취소 청구 인용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분 정치인께도 의견을 좀 제가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오늘 법원의 결정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뭐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데 오히려 판단이 오히려 늦었다. 이게 벌써 구속 취소 청구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했는데 예. 그동안 계속해서 좀 시간이 좀 꽤 지났죠, 예, 지금. 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판단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그 근대 사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존 롤스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정의, 예. 소위 듀 프로세스를 강조를 하면서 영장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원칙과 법 규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수처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영장 어떤 쇼핑 어떤 의혹까지.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또 결국 이제 영장 어떤 쇼핑을 했고 그것을 또 과정에서 또 공수처에서 많은 또 그 허위 답변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검찰로부터 지금 현재 그 압수수색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떤 위협 사항에 대해서 이번 구속 취소 상의 사실상 인정을 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는 점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인정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결국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 의한 여러 가지 어떤 수사 자료에 의해서 예. 탄핵 심판까지 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번에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 오늘 법원의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그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입니다.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전 의원님,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좀 평가를 하실까요? 상당히 국민들이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오늘의 그런 구속 취소에 대한 판단이 탄핵 기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우려하진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앵커께서도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읽으셨는데요. 예. 그 부분은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피의자인 윤석열 측의 변호인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을 그 설명 자료에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측의 주장일 뿐이지 재판부가 이것이 모두 다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이런 구속 기간에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 이 기간을 상정할 때 항상 날수 기준으로 하다가 왜 하필 이렇게 큰 탄핵이라는 심판 앞에서 윤석열 피고인만 왜 시간으로 계산을 했을까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월 26일 예. 지금 재판부는 아침 9시에 끝난다고 얘기한 건데 그날을 되돌아가 보면 심유정 검찰총장이 예. 사실은 1월 그 전날인 25일 날 그냥 기소했으면 되는 건데 26일 날 아침 10시에 사실 회의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검이든 고검장이든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구속을 할까, 기소를 할까 말까에 대한 소통을 했고 예. 결국에는 그 회의를 통해서 심우정 총장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저녁에 심우정 총장이 기소를 한 것이 예. 결국에는 그 타임라인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그런 검찰의 또 실책이 아니냐라는 조금 의문이 그거를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26일 이른 시간에도 했더라면 예, 그렇죠. 바로 전날에 그냥 판단해서 이런 논란을 부추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검찰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예.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검찰이 빨리 항소해서 이 부분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변호사, 오늘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준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바로 석방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사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속 취소 제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한다라고 하면 검찰에서는 여기에다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즉시 항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즉시 항고를 했을 때 일단 법원의 그 판결은 효력이 그 집행이 정지가 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이 즉시 항고를 만약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속 취소 그 판결의 집행이 일단 멈추게 되는 것이고 즉시 항고면은 상급 법원에다가 다시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따져주세요라고 네, 그렇습니다. 요청을 하는 겁니까? 네. 검찰이? 네,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일단 규정상으로는 이 집행 그러니까 구속 취소의 그 집행이 멈춘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 멈춘다고 상황입니다. 해석이 되고 지금 구치소에서 그 구금 상태는 이어지게 되는 거고. 네, 물론 지금 구속 취소라는 제도 자체가 예. 워낙 흔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또 반대 입장도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은 그 집행에 정지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규정 자체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검찰 쪽에서 어떤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검찰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좀 많이 고민을 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산정을 잘못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검찰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이 구속일자 그리고 그 연장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날짜로 쭉 해오던 게 맞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그런 산정 방식에 제동을 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점을 그냥 두고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법원의 이 판단 내용 그 근거들을 봤을 때 예. 결국에는 애매하다, 규정상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충분히 보이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상당히 조금 타당하게 비춰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 즉시 항고를 했을 때 인용 가능성도 충분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즉시 항고를 했을 때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이 대검찰청 이 현관 앞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서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저 안에서 뭔가를 회의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고민을 하냐 이거죠. 지금 손종기 변호사, 이 항고 여부, 그러니까 이제 상급법원에다 이거 다시 한번 따져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 항고 여부에 대해서 아직 입장이 안 나오는데 이 항고는 7일 내로 앞으로 향후 7일 내로 하면 된다면서요? 그럼 7일 동안은 결정을 안 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 7일 동안은 만약 결정을 검찰이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7일 동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규정상으로는 이 즉시 항고 기간은 7일까지이고 예. 또 이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마찬가지로 이 판결의 그 효력이 집행이 정지가 된다라고. 그럼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안 된다는 겁니까? 7일 동안은 아무 규정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다만 오.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뭐 위헌적인 또 판단이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조금 빠른 시간 내로 결국 검찰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오늘 중으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향후에 이제 논란 같은 것들을 예상을 한다면 예. 뭐 오늘 중에라도 조금 판단을 내리는 둘 것이 중에 하나 네. 즉시 항고를 하든가 아니면 그걸 포기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네, 그래서 뭐 포기를 하고 석방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뭐 기다리고 있다. 이제 뭔가 이제 결정이 나오면 석방될 수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 지금 보면 정석 비서실장 윤 구속 취소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모습, 아까 대검찰청의 모습, 거기서 취재진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고요. 잠깐 잠깐 예. 위에 보충 설명을 하면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3년도에 예. 유신 체제에서 국회가 아닌 비상 국무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유사한 제도가 보석 그리고 집행정지에 대한 어떤 즉시 항고 제도가 있었는데 이 보석 및 집행정지에 대한 어떤 그 즉시 항고 제도는 위헌으로 없어졌습니다. 이 제도만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이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방금 변호사님이 말한 것처럼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 취소라는 게 예를 들면 영장 심사라든지 그런 등등을 통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된 이후에 취소 사유가 발생해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예. 여기에 또 즉시 항고라는 게 있으면 이거는 진짜 인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는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에 실질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어떤 그런 이런 위헌 사유가 지금 발생하는 그런 좀 나쁜 제도다. 그리고 유사한 것들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났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저는 검찰에서 빨리 조속히 이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신효영 전 의원님 이렇게 되니까 지금 공수처는 뭐 한 거냐 도대체. 그리고 검찰은 또 뭘 한 거냐. 구속기소 날짜 그런 거 계산도 못하고. 지금 검찰총장 공수처장 사퇴라는 요구가 단박에 또 나오네요 지금요. 그렇죠.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어느 한쪽의 잘못이다라는 게 규명이 되면은 사실은 거기 있는 모든 지휘부는 사퇴해야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결정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요. 빠르게 항고를 해서 이런 뭔가 위헌의 논란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 구속 취소 사유에 재판부가 설명한 두 가지가 모두 다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대로 계산을 했던 거는 그동안에 없었던 사안인데 이번에 재판부에서 보면은 기술의 발달로 서류의 접수 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니까 시간으로 계산하겠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들이 사실은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의 그런 수사권에 대한 문제도 지금 이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건 아니고 문제의 소지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공수처의 수사권의 책임을
사항을 이번에 명확하게 규정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과정에서의 체포 적부심 구속영장의 그런 사전 심사 그리고 구속 적부심 심사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법원들이 다 인용을 해줬어요. 예. 그거는 공수처가 내란에 대해 수사한 거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 구속 취소의 그런 결과를 가지고서 무조건 그동안의 수사가 전체가 부정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에 있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사실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손흥민 변호사, 오늘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 수사권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를 한 셈이 됐거든요. 근데 그 수사 기록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증거로 넘어가 있잖아요. 오늘 이 결정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영향은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물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큰 영향까지는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앞으로도 뭐 되게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예. 이미 그 윤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 자료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그런 증거들에 대한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히 조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그 증거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이제 검찰의 그런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 자료 혹은 경찰에서의 그런 수사 자료들이 지금 제출돼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수처에서 제출한 그 증거 외에도 다수의 상당한 그런 양질의 증거들이 충분히 제출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렇다면 그 해당 증거들을 통해서도 탄핵 심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는 볼 수 없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 이 상황 때문에 좀 더 늦춰질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번 구속 취소 결정 자체가 결론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 취소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관련해서의 그런 증거 능력들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검토를 하지 않을까. 좀 더 깊게 봐야 되고 고민해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까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 공수처에서 제출된 자료들의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지금 윤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 측에서 관련한 주장을 충분히 제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일각에서는 뭐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것도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어쨌든 지금 이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전 의원님, 오늘 이 결정 모르겠어요. 검찰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될지 아니면 석방이 안 된 상태에서 좀 더 또 따져보는 과정을 거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법원의 이 결정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에서 그리고 보수 강성 지지층들은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좀 광장에 나서 집회 열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거 더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 그렇다면 야권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더 초래될까 봐 매우 걱정됩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집회가 이 결정에 따라서 또 소집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국론 분열이 매우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당연히 우려가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헌재 판결이 빠르게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더 꼼꼼히 살피는 그런 사실 평의를 하고 그리고 판결문을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더 내란의 상황으로 초래되는 이런 지금 대한민국을 그냥 방기할 수 있겠느냐. 헌법의 재판관들의 그런 역할과 책임이 더 무거워진 만큼 평의의 속도를 더 빠르게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탄핵에 대한 부분들은 헌재에서는 비상계엄의 선포의 적법성 그리고 포고령의 위법성이 없는지 그리고 선관위 친탈과 국회의원의 그런 체포
그리고 국회 침탈에 대한 위법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탄핵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결과에 달라지는 건 없겠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비상계엄에 그런 위기 상황을 수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오늘 법원 결정 따라서 지금 벌써 뭐 서울 구치소 앞에도 뭐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요, 한남동 관저 앞에도 모이고 있다고, 막 또 집회가 좀 열리고 뭐 그러나 봐요. 내일 또 주말인데 아마 집회가 더 또 열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이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분들 중에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분들이 더 늘어날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 저는 뭐 당연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특히 또 국민들께서 지금 탄핵 반대 관련된 여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탄핵 반대 그 청에 있는 국민들께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탄핵 폭주, 예산 폭주, 입법 폭주에 대한 어떤 분노뿐만 아니라 특히 예.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서 수사라든지 지금 이제 탄핵 심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이해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중앙지법에서 공식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인정했던 만큼 이제 좀 더 이런 어떤 분야에 그 힘이 좀 실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은 지금 현재 서부지법에서 인정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그때 중앙지법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예.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제 중앙지법에서 이제 확고하게 이 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있다,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12월 달 1월 초에 계속해서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던 대법원의 그 천대 법원 행정처장도 공수처의 이런 수사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 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에 지난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에 주심을 하셨던 강일원 재판관이 우리 매일경제에 칼럼을 했었는데 예. 그 강일원 전 재판관도 분명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많다. 대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형사소송하고 탄핵 심리가 이 중복이 됐을 때는 탄핵 심판이 정지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점하고 특히 2020년 형사소송 개정된 이후에 형사소송의 어떤 검찰 조서의 기록이 피청구인이 거부를 하면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증거는 인정한 거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과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점들을 비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런 어떤 문제에 어떻게 보면 좀 결정적으로 저는 문제 제기의 어떤 단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지금 여론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영 의원님? 굉장히 분수령이 지금 온 거다.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인용돼야 될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흔들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공수처의 그런 논란들 그리고 검찰의 지금 빠른 대응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어떻게 현명한 판단을 하는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국민들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헌재가 수습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현명하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손석희 변호사, 오늘 법원 결정이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잖아요. 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검찰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재판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구속 취소 자체 그러니까 구속 기간 산정의 문제는 지나간 문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한 가지 그 쟁점 그러니까 이 공수처에 그런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는 또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앞으로의 그런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그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검찰에서도 한번 이런 법원에서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판시를 한 이상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비를 하면서 재판 전략을 새로 조금 추가적으로 수립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혐의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법원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 수사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지난 상황이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뭐 향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것은 이제 탄핵 심판의 결과와 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탄핵 심판에서 탄핵 결정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지금 내란죄 외에 기소하지 못한 그래서 조사가 진행됐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 그때 다시 한번 그 건으로 다른 이제, 혐의로. 네, 다른 혐의로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요거 두 분 전직 의원과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공수처의 어떤 능력, 수사 능력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참 많았잖아요. 홍석준 전 네. 앞으로 공수처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지는 겁니까? 예, 저는 공수처는 즉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공수처가 2019년도에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적 괴물 같은 저는 사법기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대 그 사법제도는 피의자의 어떤 인권 보호를 위해서 재판은 법원이, 기소는 검찰이, 그리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 상호 견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수사를 위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희한한 어떤 그런 기관인데 이번에 12.3 비상계엄 직후에도 봤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굉장히 좀 중복 과잉돼서 초기에 마치 뭐 진짜 하이나처럼 이런 뭐 그 경찰, 공수처, 검찰 이게 다 지금 중복 과잉 수사가 이루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 어떤 보호 측면도 그렇지만 특히 사법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좀 일관성 내지는 어떤 체계를 단순화 내지는 합리화하기 있어도 저는 공수처는 좀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어떤 사태 정말 공수처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7년도 당시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할 때는 형사소송 관련된 이슈는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예. 이제 됐었죠. 그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수사상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예를 들면은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청와대가 이제 구사 보호 시설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하게 탄핵이 진행 중에 있는데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쇼핑 해가면서 받아서 대통령을 강제 체포하는 그런 과정을 국민들이 봤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정말 무능한 공수처가 뭐에 쫓기듯이 민주당의 압박을 강하게 받아서 그런지 몰랐지만 이런 큰 문제를 초래하고 국론을 저는 분열시켰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통해서 저는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최근에 공수처와 관련돼서 국회에서 뭐 오갔던 질의응답이 좀 있었어요. 공수처장이 좀 등장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예. 내란죄 없는데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했고 그래서 헌법 84조 해석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소추받지도 않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가지고 앞으로 모든 대통령 다 수사받게 생겼습니다. 관할도 아닌 다른 법원에 영장 쇼핑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정당하게 집행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법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은 모르겠으나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根幹을 해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독립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위상을 해하는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과도한 비난은 저로서는 좀 감당하기 힘듭니다.
자, 신영 의원님, 공수처에 대한 그동안 지적 많았는데 이게 더 거세질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홍석준 전 의원님은 뭐 즉각적으로 좀 폐지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어떻게 지원하고 다시 행정권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무능하다고 해서 없애기만 하면 우리나라의 행정부 다 없어져야 됩니다. 대안 없는 그런 폐지에 대한 주장은 사실은 여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가 생겼을 때는 분명히 그 검찰의 일부의 정치 검찰의 그런 수사권이나 기소권 남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으로 공수처가 생긴 거기 때문에 예. 이번에 엄청나게 큰 사안을 공수처가 안으면서 무능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렇다면 조금 더 유능해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현명한 건지에 대해서 추후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공수처의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도 동시에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주는 결정이 나왔어요. 지금 남은 거는 검찰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니까 상급법원에 항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아직까지 검찰이 어떤 판단을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